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한참 유행이 돈 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각자 도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권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상황 하에서 아직까지도 부동산 시장 자체에서 이기려고만 하는 고압적인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았으면 그만큼 이제는 말보다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 하에서도 지금 입장에서도 세금 규제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게 계속 법들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양도세 개편과 함께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바뀌는 듯한 그러한 개정안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취득 시점에 1가구 1주택의 취득기간을 보상해 줬었는데 이 자체도 이제는 1가구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적용해 주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가구 1주택자들이 받기 위해서는 더더욱 더 신중하게 그 시장을 보면서 법 개정안을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주택자 같은 경우를 잡으려고만 한다 그러면, 강공층만 한다 그러면 분명히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런 규제책을 쏟아낸다고 하면 시장 반응 상황은 여전할 거라는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지금 입장에서도요, 세금이 무서워서 팔지도 않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테러를 열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더 강화를 한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먼저 처분하는 그러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다 해도 세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증여로 많이 돌리면서 정부의 생각과는 틀리게끔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이 나왔지만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꺾이지 않은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같은 경우는 영끌을 하면서요,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계속 밀려나면서 영끌 투자를 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년이 남지 않은 상황 하에서도 계속 말로 고점을 이야기하는 경고를 하고 있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격적으로만 보면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각자 도생하면서 영끌 투자로 돌아갔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나중에 후유증 같은 경우는 결론 자체는 소비자나 국민들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발의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법을 개정을 했겠지만, 임대차 3법이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된 이후에 보면 전세가가 폭등을 했어요. 전세가가 폭등을 하면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그 이외에 여러가지 사안들이 모여져서 집주인까지도 거주 의무기간을 강화시키면서 거주를 하려는 그러한 수요들과 더불어 갱신 거부를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 상황 하에서 매매시장과 더불어 같이 가는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입장에서는 갱신 청구를 한 가격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가격 편차가 커지면서 갱신 청구를 한 이후에 신규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다시 원상태로 갭을 메워야 되는 그러한 부담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다시 아직 그 논의를 하고 있겠지만 신규에까지도 임대차 상한제 5%를 적용하겠다는 그러한 뉴스들까지 나오는데, 그러한 상황 자체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는
시장에 필요한 것을 주면서 또한 유도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곳에 또한 필요한 지역에 원하는 지역에 매물들이 많이 늘면 이러한 말 자체는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안정화될 수 있을 텐데요. 임기 초반에 이러한 지금과 같은 그러한 정책들을 썼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아마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꺾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빵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빵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없는 부동산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가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주까지 나오기까지는 이번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권에나 영향을 미치면서 또한 그 공급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돼야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도 각자 도생을 하면서 영끌 투자를 하는 2030 세대의 부동산 가격이 정말 부동산 가격 자체는 많이 올랐지만 각자 도생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또 이야기 드려보면 서울시에서 발표한 코로나 영향으로 상가가 굉장히 힘들자 서울시 올 상반기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사례들을 보면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분쟁 원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요.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들을 보면 임대료 조정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계약 해지, 수리비, 계약갱신, 권리금, 기타 순으로 분쟁이 접수가 되는 것을 보면 그 이유는 지금 입장에서도 있는 자는 피해를 덜 보고 있겠지만 약재라고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없는 자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이 계속 힘든 상태에서 임대료 조정 문제도 무슨 이야기겠어요.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임대료를 조정해달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있는 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올리는 그러한 임대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같은 경우도 뒤따르면서 상가가 좋으면 계약 해지에 대한 분쟁 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상가를 하고 있는 동안 후임인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나가면 되는데 그마저 탐탁지 않은 그러한 시정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건이 27건을 따르면서 또한 계약 해지와 더불어 그 권리금과 원상복구 수리비 내용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계약갱신, 권리금 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택임대차 3법과 더불어 상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어려운 상황 하에서 지금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진 자보다는 갖지 못하고 있는 을이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상가시장 자체도 임차인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조정 신청인 중에서 보면 그 비율로 보면 임차인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임대인은 5%, 그만큼 조정을 신청하는 그 비율들을 봐도 임차인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지금 입장에서도 을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이건 상가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에서도 계속 부동산 상황 자체를 주택이든 상가든 계속 규제만 하는 일변도 하에서 시장을 이기려고만 한다고 하면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면서 원초적인 방법들 해결책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봤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지금 입장 자체는 어려운 사람은 어렵고요. 있는 사람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는 그러한 상황 자체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해야 되고요. 또한 결과로 나타내야지 되는 그러한 남은 시기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